안녕하세요. 44살 교사를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현재 아내와 특수학교에서 장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연을 이렇게 올리게 된 이유는 아들이 세상에 좀 더 당당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용기를 내어 올립니다. 지금의 아내와 연애를 하며 지냈고 서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9년 전이었어요. 처음 아들과 인사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10살이었던 진수는 염색체 이상으로 성장이 늦춰지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어요. 또래 아이들의 성장보다 2, 3년은 느리다고 보면 되는데 진수를 만났을 때 진수의 몸과 지능은 7살 정도의 아이였습니다. 양볼이 늘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수줍음이 많아 친해지기 어려운 아이였어요. 아내는 진수가 다니는 특수학교에 보건교사로 있었고 전 그 당시 다른 학교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특수병설 유치원 아이들보다도 작아 보이는 진수가 아내는 늘 눈에 들어왔고 살뜰히 잘 챙겼습니다. 하루는 진수를 챙기는 모습에 교직원 선생님이 진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해요. 2달 전 양부모에게 파양을 당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양부모 밑에서 지냈을 때는 항상 얼굴이 어둡고 우는 날이 많았는데 오히려 파양을 당한 후 진수는 더 밝아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과연 밝은 모습이었을까요? 파양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어린 아이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텐데 꿋꿋하게 이겨내는 아이가 오히려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진수의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너무 마음이 아팠고 자신이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대요. 아이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선생님들에게 진수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말해달라 했고 선생님들은 양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내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을 진수가 겪었다면서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양부모들은 성장이 느린 진수가 손이 덜 갈 것이라고 생각해 입양을 결정했고 어린 진수에게 책임을 끝까지 못 지고 파양을 시켰던 겁니다. 아내는 듣는 내내 가슴이 아팠다고 해요. 말도 마요. 양부모들이 우리 학교의 한 짓을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려요. 정말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루는 진수가 얼굴색이 안 좋아서 왜 그러나 싶어서 몸을 봤는데 등에 멍이 나 있는 걸 발견하고 저희가 양부모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학교에 와서 아이 등을 봤다면서 난리를 쳤어요. 오히려 저희 보고 아이한테 이상한 짓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아유, 진짜 그렇게 황소처럼 덤비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당해내요. 분명 양부모가 괴롭힌 흔적 같은데 엄청 잡았대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는 진수도 엄마 하며 잘 따르길래 두고 봤죠. 솔직히 입양을 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처음에 그분들을 본 게 입학식이었는데 2분 다 자상하고 천사가 따로 없어 보였어요. 또 입양한 가정은 진수가 처음이어서 모두들 존경했죠. 그런데 몇 년 있다 진수를 파양하는 걸 보고 정말 놀랐네요. 양부모가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위해서 진수를 입양한 거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소문이긴 했지만 여기서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럴 만한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있으면 정말 다들 대단하고 존경스럽기까지 하는데 여기 아이들은 가족들한테 사랑받고 있는데 진수만 혼자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자신을 이용하고 버린 사람들을 원망하기는커녕 자신 탓이라고 생각이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내는 진수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자 더 이상 진수가 상처받길 원하지 않았어요. 맹목적인 친절과 사랑이 아이에게 오히려 독이 될까봐 걱정했죠. 날 책임져 주지도 않을 거면서
동정으로 이뻐해주는 걸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진수는 한번 파양된 아이였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웠어요. 하루는 진수가 교실에서 넘어져서 담임 선생님과 양호실에 왔었다고 해요. 이마에 피가 나고 무릎이 심하게 깨진 진수는 겁을 잔뜩 먹고 아내 앞에 앉았고 담임 선생님이 나가자 주머니에서 아끼는 막대 사탕을 줬다는 겁니다. 담임 선생님을 줘야 할지 보건 선생님을 줘야 할지 고민을 하다 아픈 곳을 치료해주는 아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내는 진수가 준 막대 사탕을 한참을 바라봤다고 해요. 짝사랑만 하다가 서로 마음이 통해 선택받은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진수와 아내는 알게 모르게 양호실에서 자주 대화를 나누며 학교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시점에 아내는 진수에게 자꾸 마음이 간다며 입이 닳도록 말했고 하루는 주말에 보육원에 가보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교사가 되기 전에 보육원 봉사활동을 매일 나갔던 터라 오랜만에 아이들을 보러 가기로 했죠. 그런데 그곳에는 진수가 있었고 아내는 일부러 진수를 만나게 하려고 이곳으로 오자고 했던 거였습니다. 진수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해맑게 웃는 아내를 보자 당황했지만 장난으로 나보다 더 진수를 좋아하는 거 아니냐며 질투난다고 했고 말로만 들었던 진수를 처음으로 만난 날이었어요. 상상 속의 진수를 눈앞에서 보자 마치 연예인을 본 기분이 들었고 진수와 친해지기 위해 축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진수는 처음에는 망설이더니 흔쾌히 허락했고 가볍게 공을 차는 정도로 마당을 활보했어요. 10분 정도 뛰어놀고 있는데 갑자기 진수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당장 구급차를 불렀고 보육원 선생님이 진수와 함께 병원으로 먼저 출발하고 저와 아내도 구급차 뒤를 따랐어요. 가는 동안 죄책감에 어떻게 병원에 도착했는지도 모르게 왔고 곧바로 진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피검사를 했습니다. 염색체 이상만 있었을 뿐 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아니라고 했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쓰러지자 너무나 아찔했습니다. 제발 큰 병이 아니길 바랬어요. 하필 제일 더운 시간이었던 낮에 괜히 축구를 하자고 하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난 것 같아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절 위로해줬고 오히려 보육원에 오자 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갑자기 일어난 사고였는데 아내와 서로 자기 탓이라며 우겼고 서로가 상처받지 않도록 위로하고 있었어요. 기다림 끝에 검사 결과가 나왔고 다행히 진수는 큰 병이 있었던 게 아니라 빈혈로 인해 쓰러진 것이라며 수액을 맞고 퇴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10년 감수한 순간이었습니다. 서로 안도의 한숨을 쉬며 눈이 마주쳤는데 민망했는지 아내가 제배에 핵펀치를 날리며 진수 곁으로 갔습니다. 그날의 핵펀치의 아픔이 아직도 몸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네요. 아내는 보육원 선생님을 보내고 수액을 다 마치고 데리고 가겠다고 했고 누워있는 진수를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꼭 천사가 자고 있는 것 같았고 어느새 제 마음에도 진수가 꽉 차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누워있는 것만도 진수에게 감사했고 마음에서 뜨거운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계기로 매주 보육원을 찾아 진수와 추억을 쌓았고 결혼 준비도 병행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입양에 대해 물었고 진수와 가족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상했던 터라 놀라지도 않았어요. 아내가 진수에게 대하는 행동은 다른 아이들과 너무나 달랐고 진수도 아내를 무척이나 잘 따랐습니다. 이미 진수는 우리에게 가족이었고 진수가 없는 주말은 상상이 안 갔어요. 하지만 입양을 위해서는 양가 어른들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허락을 하지 않는다고 하셔도 마음은 달라질 게 없었지만 진수에 대해 알려야 했어요. 이미 아내와 입양에 관한 적합검사와 서류들은 모두 제출한 상태였고 결혼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양가 어른들의 식사 자리에서 입양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고 말았어요. 아내와 예상했던 상황이었지만 막상 부딪히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거야? 입양이라니? 보영아, 너 혹시 아이를 못 가지는 몸이니?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니? 그런 몸을 하고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야? 아니 누구 아들 인생 망치려고? 내 자식 키우기도 힘든 세상에 남의 자식을 어떻게 키워? 그리고 뭐라는 거야? 장애가 있다고? 내가 들은 게 제발 틀리길 바란다. 사돈, 무슨 말이라도 해보세요. 지금 애들이 입양을, 그것도 정상적인 아이를 한다 해도 말릴 판에 장애 아이를 입양한다잖아요. 세상 어느 부모가 두 손 들고 이 일을 허락하겠어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을 테니 한번 드러나 봐요. 저 역시 반대이고 장애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지 겪어봐서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첫째가 남들은 모두 10손가락으로 태어났는데 6손가락밖에 없어요. 사부인도 보셔서 아시죠? 그래도 참 감사한 게 큰 도움 없이 자기 혼자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오게 된 세월들은 고통이었지만요. 아이가 바른 정신으로 세상을 살고자 했지만 사람들의 편견에 부딪히자마자 모든 의욕을 내려놓더군요. 보영아, 네 오빠가 지금은 남들 앞에 당당하게 살고 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겠니? 10달을 폐아파 낳은 아이가 왜 나를 낳았냐면서 목 놓아 울더라. 그런데 더 슬픈 건 엄마 아빠는 오빠 대신 세상과 싸워줄 수도 없고 아파줄 수도 없었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며 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정신으로 살 수 없었단다. 네가 어떤 마음으로 입양을 결정했는지 엄마는 몰라. 하지만 그 아이 인생이 달린 거야. 네가 평생을 조력자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그 아이는 더 큰 상처를 받게 될 텐데 꼭 이런 결정을 해야겠니? 엄마는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예비사이한테도 미안한 일이고. 쉽게 결정한 일 아니에요. 물론 진수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학교 생활을 하며 반년 정도 알았고 그것을 또 시간으로 친다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겠죠. 하지만 진수가 아픈 날 확신했고 이 아이를 다시는 아프게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우 씨도 같은 생각이고요. 서툴지만 잘 해낼 자신 있고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정우 씨도 이제는 진수가 눈에 밟힌대요. 네 말뜻 충분히 알겠는데 왜 하필 장애아인 거니? 차라리 보육원에 있는 정상인 아이들 많잖아. 그 아이들 중으로 하면 안 되겠니? 사부인이 말한 것처럼 장애아를 키운 부모를 보영이가 더 가까이 봐서 알 거 아니야. 돈은 또 얼마나 많이 들겠어? 솔직히 사람들 눈도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는 말 못하겠다. 내 아들이 장애 아들 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보영이 네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 결혼 허락 못한다. 내가 오죽 이러겠니? 아버지, 장애아, 비장애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둘을 나누시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저흰 진수와 가족이 되고 싶은 거지 장애아와 고통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특수교사를 하면서 많은 장애 아이들을 만나봤고
그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어른들과 세상의 편견 때문에 오히려 그 아이들은 숨는 법을 배우며 자라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당장은 힘드실 테고 이해가 되시지 않겠죠. 충분히 걱정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희를 조금만 믿어주세요. 진수와 잘 살겠습니다. 절대로 쉽게 내린 결정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야기가 끝나기도 무섭게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고 그 후로 두 분을 설득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선택을 존중해 주셨지만 걱정이 된다며 딸이 자신과 같은 삶을 살아갈 것 같아 근심이 많으셨어요. 아내는 어릴 적 아픈 오빠를 미워했다고 해요. 항상 모든 것이 오빠 위주로 돌아갔고 건강한 몸으로 태어난 아내는 늘 스스로 일을 해내야 했습니다. 오빠가 원망스러웠고 건강한 자신의 몸이 너무 싫었지만 나이가 먹으면서 장애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오빠의 고민에 비해 자신은 갓난아기 투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오빠에게 도움이 되고자 대학 진학을 관련과로 갔다고 해요. 어릴 적 아내와 형님 사이는 너무나 안 좋았고 서로 무관심하며 유년기를 보냈다고 했어요. 그 시간들을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아내는 오빠와 많은 추억을 쌓고 싶다고 했고 무관심과 편견으로 오빠를 대했던 지난날을 너무나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상 둘도 없는 남매여서 질투가 날 정도예요. 결혼식보다 빠르게 진수의 입양이 결정됐고 신혼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장모님 댁에서 아내와 살기로 했습니다. 진수는 낯선 환경일 텐데 감사하게도 빠르게 적응을 해줬고 아내와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수줍음 많은 진수와 하루빨리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선물 공세를 펼쳤고 장난감이며 진수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해주면서 환심을 사려는 행동이 너무나 귀여우셔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잊혀지지가 않네요. 저가댁은 진수를 받아들였지만 아직 아버지와 어머니는 진수를 쉽게 받아들이시지 못하셨어요. 그래도 결혼식은 반대하시지 않으셨고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믿으면서 지냈습니다. 하루는 부모님 댁에 가서 진수의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우릴 설득할 생각은 마라. 이미 아빠 회사 사람들이며 가족들한테 청첩장까지 돌린 마당에 우리가 반대해서 뭐 하겠니? 하지만 죽어도 그 아이는 안 볼 거야. 세상에 왜 날 나쁜 엄마로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냥 조용히 살면 안 되겠니? 입양이라는 게 말이 쉽지. 남의 자식을 어떻게 내 자식처럼 키워? 돈은 또 얼마나 들어? 니들이 재벌이야? 재산이나 많으면 10명도 키우라고 하겠다. 아무리 네가 심성이 착하다 하지만 그 아이가 커봐라. 말 안 들으면 얼마나 믿겠니? 그러다 조금만 혼이라도 내면 역시나 개모다 개부다 말 나올 게 뻔하고. 아유, 그 꼴을 어떻게 봐? 어머니는 모진 말이 걱정해서 나오는 말인 줄 알았기에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자식이 쉬운 길을 선택하며 살지 않겠다는데 어느 부모가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이 걱정이 되지 않게 잘 사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결혼식을 보름 앞두고 아내가 이상한 말을 들려줬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미행하는 것 같다는 황당한 말이었어요. 정말이라니까. 진수랑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자꾸 누가 뒤를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너무 무서워서 요즘은 아빠 보고 아예 집 앞에 나와 있어달라고 부탁했어. 근데 이상하게 진수가 전 양부모님들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 있지? 혹시 그 사람들이 우릴 미행하는 거 아닐까?
교직원 선생님 말 들었는데 그런 짓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 같더라고. 요즘 자꾸 신경 쓰이네. 결혼도 코앞이라 할 것도 많고 그래도 잘 해내야지. 너무 신경 쓰지 마. 이제 진수는 우리 아들인데 뭐 볼일 있다고 우리 앞에 나타나겠어. 그래도 당신이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니까 우선 조심하고, 그리고 보육원에서 전화 왔다면서 찾아가 봤어? 아주 급해 보이던데. 보육원에서 방문을 해달라는 전화가 왔었고 저와 아내는 학교 일과 결혼 준비로 바쁜 나머지 장모님에게 가주시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모님은 보육원에서 빠진 서류들이 있었다면서 전해준 것이라고 이야기하셨고 별일 아니라는 말을 남겼어요. 누군가 미행한다는 말을 한 후 아내는 진수와 더욱 조심하며 지냈고 한동안 미행범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진수가 집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미행범들이 아내의 가방을 잡았고 아내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전 양부모들이었어요. 왜 갑자기 우리들 앞에 나타났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진수 양부모야? 아직 결혼도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젊은 여자가 어떻게 우리 진수를 키우겠다고 덤볐을까? 진수야, 엄마 왔어. 우리 진수 엄마 보고 싶지 않았어? 엄마는 진수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엄마랑 아빠랑 갈까? 여기 싫으면 안 있어도 돼. 예전에 우리 공원 산책 간 거 기억나지? 진수 자전거 타는 거 배웠는데 자전거 타러 언제 한번 가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수가 당신들을 왜 따라가요? 엄연히 내 아들인데. 진수야, 집에 들어가 있어. 그동안 당신들이 우리 미행한 거예요? 학교에도 왔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파양을 할 땐 언제고 갑자기 또 진수가 필요해진 거라면 당장 가세요. 신고하기 전에 이렇게 아이 앞에 나타나는 게 얼마나 상처인지 아세요? 이 아가씨 성질 한번 고약하네. 우리는 진수가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야. 엄연히 3년을 살았는데 이 정도 볼 권리 있지 않겠어? 진수, 한 달만 빌려줘요. 뭐 일이 빨리 진행되면 더 빠를 수도 있고. 그래 줄 수 있지? 진짜 미친 사람들이네요. 아이를 빌려달라는 게 말이나 돼요? 당장 신고하기 전에 우리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요. 무슨 낯짝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거예요?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어쩌다 당신들 같은 사람을 만나서 진수가 씻을 수 없는 기억들을 붙잡고 살아야 해요. 가끔가다 잠꼬대를 하는데 얼마나 무서우면 아이가 울면서 잠을 자겠어요. 당신들이 부모 자격이 있기나 해요? 지금부터 한 번만 더 우리 앞에 나타나면 신고할 거예요. 사람이 어쩜 그렇게 뻔뻔한지. 아내는 떨린 손을 부여잡고 집으로 들어왔고 저에게 통화를 했습니다. 양부모들은 소문대로 최악의 사람들이었고 인간의 기본 도리조차 없는 사람 같았어요. 장모님은 이 사실을 알고 다음에 나타나면 정말 신고하라고 단단히 아내에게 일러줬습니다. 하지만 양부모들은 끈질겼고 이번에는 장모님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당하기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적어도 부모가 됐었던 사람들인데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랐을 진수가 저희 곁으로 와줘서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양부모들은 도를 넘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파양을 할 때는 언제고 왜 우리 아이들 앞에 나타나는 거냔 말이에요. 정말 어른이고 진수를 조금이나마 사랑한다면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당신들은 양심도 없어요? 진수에게 했던 짓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아냔 말입니까?
그러다 천벌받고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내가 나온 건 경고하려고 나온 거예요. 우리 딸이랑 진수 앞에 나타나면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가만 안 둬요, 정말. 우린 뭐 나타나고 싶어서 다시 나타난 줄 알아요? 우리도 이번 일만 서로 간에 잘 해결되면 사라질 겁니다. 혹시 딸이 보육원에서 오라는 연락 못 받았대요? 아니면 입양기관에서 연락 왔던가? 그것만 알면 되는데 왜 다들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진수에게 해를 끼친 게 뭐가 있다고 이러세요? 따님한테 무슨 얘기 없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 정말 이렇게 두면 안 될 사람이네. 당장 신고해서 우리 앞에 얼씬도 못하게 할 거니까 알아서들 해. 따님 곧 결혼하신다면서요? 그래도 한때 양부모였으니까 결혼식장에서 봐요. 우리가 꽤 끈질깁니다. 각오하신 게 좋을 거예요. 전 양부모들은 이유도 없이 처갓집을 괴롭혔고 목적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진수를 달라며 처음에 접근했다. 이제는 하다하다 입양기관이나 보육원에서 전화가 오지 않았냐는 말을 늘어놨어요. 물론 왔었지만 굳이 궁금해하는 걸 알려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무시했습니다. 불안 속에서 결혼 날짜는 다가왔고 드디어 결혼식 전날이 왔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 준비해주신 피로연이 펼쳐졌고 많은 친지분들과 동네분들이 결혼을 축하해주러 오셨어요. 진수도 동네 친구들을 사귀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피로연이 점점 무르익어갈 때쯤 장인어른께서 제 팔을 잡고 번쩍 드시더니 아들 생겼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버님은 사이를 소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아들이라며 동네방네 자랑하셨습니다. 나랑 닮았지 하며 우스갯소리를 하셨고 축하해 주시러 오시는 분들도 아들이 생긴 걸 축하한다며 술잔을 기울었어요. 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면서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시켜주시는데 힘든 것보다 눈물이 흐를 뻔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족의 구성원으로 살았던 저였으니까요. 멀리서 자신보다 한참 어린 동생들과 친구라며 놀고 있는 진수를 보자 더욱 눈물이 나는 걸 참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족이 없었던 진수는 처음으로 전 양부모들을 만났어요. 그때 나이 7살이었는데 물론 성장이 더뎠으므로 걷지를 못했어요. 처음으로 생긴 가족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느낀 이 감정보다 분명 더 행복했겠죠. 하지만 3년 만에 파양을 당하고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과 버림을 한 번에 당한 그 기분은 어떨까요? 평생을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상처를 아내는 진수에게서 느꼈고 진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아꼈어요. 아내가 진수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곤히 자고 있는 진수를 보자 모든 것이 감사했고 이 아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아내와 함께 빌었어요. 술을 먹은 터라 졸음이 쏟아졌고 진수 옆에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뒷정리를 하고 오겠다면서 밖으로 나갔고 진수의 조그만한 손을 잡고 양볼에 갖다 대니 없던 힘도 생기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 아이는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는 건지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니고 키워주신 부모님처럼 몇십 년을 함께한 사이도 아닌데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진수 옆에서 잠이 들었고 누군가 절 깨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술 기운에 비몽사몽했지만 장모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벌떡 일어나 나오라는 손짓을 보고 진수와 아내가 깨지 않게 큰 창문을 넘어 조심히 나왔습니다. 곧바로 계신 곳으로 갔고
맨발로 마당에 나와 장모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누군가 쫓아올까봐 젖먹던 힘까지 내달렸습니다. 내일이 결혼식인데 무슨 술을 이렇게나 많이 먹었는가? 정신 제대로 차린 거 맞는 거야? 지금 심장이 뛰어서 뭐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진수 양부모들 있지? 그 사람들이 기어코 일을 낼 것 같아서 내가 불안해서 말이야. 우선 이 통장부터 받게나. 분명히 돈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 곁에서 맴돌 생각인 것 같아. 감히 어디라고 필요연까지 와서 밥을 먹을 생각을 하는지 정말 이런 원수도 없네. 변호사님이 해결해 주신다 했으니까 우린 그 전까지 이 돈만 잘 지키면 돼. 저 양부모란 사람들 때문에 이러다 자네나 보영이나 진수가 어디 팔 뻗고 잠 한번 제대로 자겠어? 자네, 지금부터 내 말 잘 듣게. 예전에 보육원에서 방문해달라는 전화가 왔었지? 기억날 게야. 보영이랑 자네가 너무 바빠서 내가 대신 갔잖아. 그런데 사무실에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 입양기관에서 왔다는 사람도 있고 변호사도 그 자리에 앉아있고 말이야. 너무 이상해서 우리 진수한테 무슨 일이 있나 싶었지. 그런데 보육원 원장 하는 말이 세상에 너무나 놀라서 말도 안 나와. 아직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데 이 10억이 든 통장을 주는 거야. 저희가 이렇게 뵙자고 한 건 이걸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보영 씨나 정호 씨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전화통화로 확인이 되셨으니까 이거 받으세요, 어머님. 10억입니다. 저희도 변호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놀랐어요. 10억이요? 이 돈이 누구 돈인데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진수 생모가 죽기 전에 아이 앞으로 남겨놓고 간 유산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저희 보육원에 전화를 하셨고 진수를 찾는다길래 입양기관에 전화를 해보라고 했고 입양기관 직원의 실수로 그만 전 양부모에게 전화를 해 진수 앞으로 10억의 유산이 있으니 받아가라고 했다고 해요. 10억이라는 재산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욕심이 나서 자신들의 권리를 내세운다면서 처음에는 여러 기관들을 다니면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자신들도 입양을 했었으니까 진수에게 남겨진 유산 반을 달라는 거였죠.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서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 고소를 했고요. 저희도 조사를 한 바 전 양부모가 돈의 행방을 찾으러 어머님 집에 몇 번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죄송하게 됐네요. 저희가 좀 더 확인을 철저하게 했어야 하는데 면목이 없습니다. 진수와 보영씨네 가족분들께도 너무나 죄송합니다. 앞으로 전 양부모 일은 입양기관과 변호사님이 해결해 드릴 거예요. 이게 정말 생모가 남기고 간 유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그냥 보육원 원장님이 맡으세요. 전 이런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서 못 갖고 있겠어요. 너무나 갑작스럽네요. 진수에게 생모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저희가 맡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천만다행이죠. 그 장모님은 10억을 당장 아내에게 알리려고 했지만 이미 전 양부모가 아내에게 접근했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장모님은 아버님께도 말씀하시지 않고 혼자 끙끙 앓고 계시다 저에게 이 사실을 알리신 거라고 해요. 앞으로 진수를 키우면서 적지 않은 생활비나 병원비 등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이 돈을 절대 전 양부모에게 뺏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언제 또 집으로 찾아올지 모르는 양부모를 피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고
이렇게 급하게 저를 깨우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결혼식장에도 올 텐데 양부모들이 처가 식구들의 얼굴을 다 알고 있어서 아직 얼굴을 보지 않은 제가 이 돈을 갖고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장모님과 헤어지고 곧장 신혼집으로 왔고 쉽게 잠을 청할 수 없을 만큼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이 돈은 오직 진수의 돈이기에 더욱 소중했고 뺏기지 않아야 했습니다. 숨길 곳을 찾다 결혼식 당일 나를 새버렸고 무사히 10억을 숨긴 후 예식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이렇게 염치 없고 악독한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양부모들은 도를 넘어서 결국 결혼식장에 찾아왔고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어요. 우리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사람을 피곤하게 하나 몰라? 기관에서 생모가 준 돈 당장 내놔. 그럼 우리도 조용히 사라져 줄 테니까. 우리가 아무리 진수를 파양해도 진수의 부모가 아니었던 건 아니잖아. 생판남도 아니고 그래도 몇 년 키워준 정이 있는데 당신들만 그 돈을 꿀꺽하면 안 되지. 혹시 알고 진수한테 접근한 거 아니야? 우리보다 톡하면 더 톡했네. 그러면서 착한 척 하는 거면 내가 당신들을 역으로 신고할 거야.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당신들과 같은 사람인 줄 알아요? 경찰 불렀으니까 알아서들 해요. 정말 당신들은 사람도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입양을 해놓고 이제 와서 진수가 재산이 생기니까 어디서 있다가 갑자기 나타납니까? 우리가 사정이 어려우니까 더 이상 진수를 못 키울 것 같아 그런 거지. 일부러 계획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맡아서 키울 수 있으니까 당신들이 양보하죠. 요즘 진수가 눈에 자꾸 밟히더라니. 당신들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지?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냥 반 딱 나누면 알아서 사라져 줄게요. 당신들도 머리 안 아프고 얼마나 좋아? 안 그래요? 아이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염치 없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는 못합니다. 감히 우리 딸 결혼식을 망쳐놓고 당신들이 무사할 줄 알아요? 진수가 내 딸을 만난 게 정말 다행이네요. 적어도 허투루 재산을 낭비하진 않을 테니. 이 사실을 신부 대기실에 있는 아내는 몰랐고 장모님과 대화를 듣고 계신 어머니가 갑자기 전 양 엄마의 뺨을 때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말릴 틈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젊었을 때 유도 선수였는데 손에 힘이 엄청 들어가셨더라고요. 내가 살다 보니 나보다 더 못된 사람을 봤네. 당신들 내 손주한테 손끝 하나 건드려봐. 듣자니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은데 남의 귀한 잔치 어디 와서 행패야? 내가 왕년에 힘 좀 썼거든. 너희들 오늘 잘 만났다. 여보, 이 사람들 못 도망가게 잡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말로 100번 1000번 해도 못 알아들어. 한 대 제대로 맞으면 정신 들 거야. 어머니의 기선제압으로 전 양부모들은 도망쳤고 이 사실을 안 부모님은 이런 사단이 날 줄 알았다면서 혀를 찼습니다. 결혼식은 무사히 진행됐고 하나뿐인 결혼식에 환하게 웃는 아내의 얼굴을 지켜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한참 후 10억의 소동에 대해서 아내가 알게 됐고 결혼식장에서 그날의 소동으로 가족에게는 안 좋은 소문이 돌았어요. 복권 당첨됐다느니 정말로 재산 있는 걸 알고 접근했다는 식의 소문이 돌았고 아내는 그럴수록 더 강해졌어요. 진수의 엄마로 산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면서 행복한 투정을 부렸어요. 이 사연을 듣고
재산이 생겨서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진수의 앞날이 세상의 편견에 장애가 되는 날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진수가 성인이 되는 날 생모의 유산에 대해서 말을 하려 합니다. 내년이면 벌써 진수가 20살이 됩니다. 이제 부모의 품에서 조금씩 세상의 발을 디뎌야 하는 진수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